자, 이제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나폴레옹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폴레옹의 집권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공포 정치를 지나치게 추진하면서 결국에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 처형된 이후에 5명의 총재가 행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총재 정부가 잠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이후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을 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의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통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통령 정부는 오늘날의 대통령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정치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으로 정복 전쟁에 나서서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프랑스가 가장 이제 영토를 많이 넓혔을 때 가장 뭔가 좀 자부심이 있었을 때의 국가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의 영원한 앙숙이었던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섬나라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점령을 받고 있는 모든 유럽 대륙은 절대 영국과 교역을 하지 마라.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터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대륙 봉쇄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시도해요. 그로 인해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긴 원정에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너무너무 추운 나라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뒤이어 이렇게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한 틈을 타서 이 유럽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주변 국가들이 반나폴레옹 동맹을 결성하게 되면서 이 반나폴레옹 동맹들과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황제로 즉위한 거니까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퇴색시킨 걸까요? 아니면 나폴레옹이 이렇게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유럽에 확산시킨 걸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내용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유럽에 확산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폴레옹이 유럽 각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각 국에서 이 나폴레옹의 지배에 저항을 했겠죠? 이런 과정에서 야,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전체를 다 갖고 싶어 했지만 그 나폴레옹의 그런 지배 욕심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럽 각국의 민족들이 결합하게 되는 민족주의 이념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국민국가로 성장하는데 어쩌면 기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국가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국민국가의 주요한 요건에는 국가의 영토, 국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국가란 일정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한 국민이라고 여기고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국민국가죠. 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